기름 없는 한국의 석유왕이 무릎 꿇은 충격적인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중동 지역을 취재해온 미국 기자 존 스미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기자 생활 중 가장 놀라웠던 경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목격한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한 호화로운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 아람코의 최고 경영진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 앞에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우디 임원들이 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부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없이는 우리 프로젝트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아람코 부사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가스 처리 공장 건설을 한국 회사에 맡기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석유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게 이렇게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라니요. 마치 세상이 뒤바뀐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만난 한 사우디 임원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실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라고요. 사막 한복판에 거대한 공장을 짓는 기술, 바다 위에 떠다니는 도시 같은 배를 만드는 기술, 그 모든 것이 마법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한국 기술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 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 밤늦게까지 도면을 들여다보며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기술자들이 포기하고 떠난 현장에서도 한국 사람들만은 끝까지 남아서 일을 완성해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기술의 정확성이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도대로 건물을 올리고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는 모습에 사우디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만든 부품들을 사우디로 가져와서 조립하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사우디 사람들도 이런 한국인들의 진정성을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자원도 없으면서 이렇게 대단한 기술력을 갖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세계 최고의 석유 부자들이 한국을 이렇게 필요로 하게 된 걸까요? 사실 이 놀라운 이야기에는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만남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더 놀라운 일은 몇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직접 한국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말이지요. 저는 2019년 서울에서 열린 특별한 행사를 취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의 S-오일 본사 앞에 서서 9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약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족 중 한 명이 다른 나라, 회사 앞에서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세자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 계속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이 만든 석유화학 공장의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사우디 본국에서도 이런 시설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왕세자의 진심 어린 태도였습니다. 형식적인 외교 발언이 아니라 정말로 한국의 기술력을 존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사우디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습니다. 왕세자 방문 이후 사우디의 한국 투자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현대자동차와는 5천억 원 규모의 자동차 공장 건설 계약을 맺었고 현대중공업과는 조선소 합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들까지 사우디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사우디 관계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 약속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우디 투자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회사들과 일하면 마음이 편하다고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일을 마무리하고 품질도 약속한 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 회사들은 돈을 받고 나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회사들은 완성된 후에도 계속 관리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조선 기술에 대한 찬사가 대단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를 실어 나르는 거대한 유조선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만든 배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다 위에 움직이는 궁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사우디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열,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관,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왕세자의 한국 방문 소식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CNN, BBC,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연일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헤드라인만 봐도 세계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CNN은 석유 왕국이 아시아의 기술 강국에 무릎을 꿇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BBC는 사우디의 미래가 한국 기술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언론들도 한국이 중동을 정복하고 있다며 부러워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 지도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한국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기업들의 성과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사우디 현지에 공장을 지어 중동 전체에 자동차를 공급하는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3조 원짜리 가스 처리 시설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자 다른 중동 국가들도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이 모두 한국과 비슷한 협력을 원한다고 나섰습니다. 한국이 중동 지역 전체의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서 일하는 모습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한국 기술자들의 완벽주의였습니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도 50도가 넘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준을 절대 낮추지 않았습니다. 한 현장에서 만난 한국인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하던 대로 정확히 하는 것뿐이라고요. 다른 나라에 왔다고 해서 품질을 낮출 이유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사우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만든 시설들은 모두 예상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S-오일의 석유화학 공장은 사우디 본국의 공장보다도 효율이 높았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해상 플랫폼은 거친 바다에서도 안전하게 석유를 뽑아 올렸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서 사우디 정부는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면 다른 나라는 검토도 하지 않고 바로 한국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렇게 중동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 기술자들은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대학에서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조선 기술자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배 한 척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만 가지의 부품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한국 기술자들은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려가며 일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실제 결과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에 외국인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팀워크였습니다. 한국 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회사 직원들도 마치 한 팀처럼 협력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사우디 관계자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한국인들의 끈기였습니다.
다른 나라 기술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포기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은 끝까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밤새워가며 연구하고 본국의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저는 한번 이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막에서 거대한 시설을 설치하는 도중 예상치 못한 집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나라 업체들은 모두 설계를 변경하자고 했는데 한국 팀만은 원래 계획대로 완성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특수한 기초 공법을 개발해서 문제를 해결했고 그 기술은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활용되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한국의 제조업 철학이었습니다. 한국 회사들은 단순히 주문받은 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연구해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시간 약속을 지키는 문화였습니다. 한국 회사들은 정해진 기한보다 빨리 일을 완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 업체들이 일정을 지연시키는 일이 빈번한 상황에서 이런 한국의 모습은 정말 귀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비밀은 한국인들의 진정성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우디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런 진심은 어떤 기술보다도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30년 전 한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1년 한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해야 했고 특히 중동의 석유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석유를 사올 돈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쌍용그룹에서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와 손을 잡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세계 최대 석유회사와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아람코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은 너무 작은 시장이었고 기술력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람코의 임원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인들의 일하는 모습을 본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배우려는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비록 기술은 부족했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려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1991년 마침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람코가 한국의 쌍용정유에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 언론들은 이를 두고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에 세계 최대 석유 회사가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진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코는 달랐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모두 떠나는 상황에서도 한국을 믿고 더 많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1999년 아람코는 쌍용정유의 경영권까지 인수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어려울 때 더 큰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시 아람코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믿는다고요. 한국인들의 교육 수준과 일하는 자세를 보면 잠시 어려울 뿐이지 반드시 성공할 나라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은 IMF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한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람코는 한국의 성장과 함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한국에게 정말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아람코와 한국 사이에는 특별한 우정이 싹텄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아람코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진짜 동반자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이 기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우디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파견해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 직원들을 사우디로 보내서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아람코가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 준 점이었습니다. 다른 외국 회사들은 경제가 어려워지자
한국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는데 아람코는 오히려 고용을 늘렸습니다. 한국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서도 이런 아람코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는 평생 잊지 말자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국 직원들은 아람코가 투자한 돈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각오로 밤낮 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정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우디에서 기술을 배워오던 한국이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사우디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조선업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습니다.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거대한 유조선을 한국에서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우디와 한국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람코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놀라워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한국의 기술력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기술자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한국을 취재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사우디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스승을 넘어서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람코에 대한 고마움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개인 차원에서도 아람코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런 마음이 양국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2013년에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람코가 한국의 카이스트와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사우디의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은 한국과 사우디 관계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해였습니다. 그해 6월 사우디의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들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왕세자는 S-오일 본사 앞에서 1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우디 최신 기술을 모두 투입해서 말이지요.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30년 전 한국이 사우디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사우디가 한국에게 더 큰 투자를 약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왕세자의 태도였습니다. 마치 한국을 스승으로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관리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 현지에서도 한국식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행사에는 한국의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두 나라 최고 지도자가 함께 한국 기업의 성공을 축하하는 모습은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세계 언론들도 이를 두고 21세기 최고의 성공 스토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투자 발표 이후 실제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의 다른 기업들도 앞다투어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력이 입증되자 사우디 전체가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의 거대한 조선소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바다를 만들어서 배를 만드는 상상도 못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사우디에 자동차 공장을 지어 중동 전체의 차를 공급하는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미래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점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비전 2030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계획의 상당 부분을 한국 기업들이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 사우디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협력업체가 아니라 사우디의 꿈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라고요.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없다면 사우디의 미래 계획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스마트 시티 기술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사우디는 사막 한가운데 미래 도시를 건설하려는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IT 기술과 도시 계획 노하우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 사우디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도움으로 시작된 관계가 이제는 양국의 운명을 함께하는 특별한 우정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30년간 지켜본 이 놀라운 이야기를 되돌아보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자원 하나 없던 작은 나라가 세계 최대 석유 왕국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열, 성실함,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은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3조 원 규모의 가스 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미래 도시 건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우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한국을 찾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성공이 한국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도 한국과 비슷한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이 모두 한국을 모델로 삼고 싶어 합니다. 저는 최근 카타르에서 열린 한국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동 각국의 장관들이 한국의 성공 사례에 대해 질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될 수 있느냐는 간절한 질문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한국의 진짜 자원은 사람이라고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더 나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보물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 30년간 한국인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나라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학생에서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인들이 성공해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더 배우려고 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성공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가 더욱 기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와 제조업 분야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 우주기술, 신재생 에너지 같은 미래 기술에서도 협력할 것입니다. 특히 두 나라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수소 에너지 프로젝트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풍부한 태양광과 한국의 수소 기술이 만나면 정말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30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노력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적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던 작은 나라가 석유 왕국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전설이 더욱 기대됩니다. 감동 스팟이 사연 소개해드린 기름 없는 한국이 석유왕을 굴복시킨 스토리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